요즘에 잘못된 취업 교육이 취준생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요. 많은 취준생들이 유튜브나 취업 교육에서 결과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표현해라 라는 말을 듣고 업무 시간 20% 단축, 수익성 10% 증가, 매출 200% 증가 달성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제발 이런 말에 목숨 좀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로는 절대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는 취준생일수록 심각해집니다. 차라리 공부를 안 하면 이런 잘못된 습관이 생기지도 않는데 열심히 준비를 하다 보니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저한테 코칭을 받으러 온 학생 중에도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도 하는데 매번 면접에서 불합격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친구들의 답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해요. 네, 땡땡 기관 근무 당시 500명이 넘는 땡땡직 인사 관리를 담당하며 근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근무 기간을 확립하여 총 수익 3% 상승에 기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친구의 답변은 시중의 취업 정보나 교육에서 하라는 그대로를 누구보다 잘 따르고 있어요. 이런 말들이 참 멋있어 보이고 답변을 잘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은 실제 이 지원자의 역량을 가늠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답변일 뿐이에요.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거나 근무 경력도 많지 않은 지원자가 조직 내에서 정말로 근무 기간을 확립했을까요? 조직 내의 프로세스 개선을 본인이 직접 정말로 할 수 있었을까요? 이 프로세스 개선으로 전체 수익성의 3%가 정말 상승한 걸까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면접에서 그럴싸하게 잘 보이려고 말을 하고 있다고 느껴질 뿐입니다. 이런 지원자들이 요즘 너무 많아서 차별화가 되지 않는 문제도 있거니와 애초에 역량의 본질적인 관점에서 봐도 전혀 좋은 평가를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런 지원자들에게 질문 몇 번만 하면 그 실체가 바로 드러나곤 합니다. 프로세스 개선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직접 프로세스 개선을 건의한 것인가? 어떻게 그런 방안을 떠올리게 되었나? 근무기간 확립을 본인이 세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 거냐? 근무기간이 해이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당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 그 상황에서 왜 그런 행동을 했나? 그게 어떤 효과가 있길래 근무기간이 정말 확립된 것이라고 생각하나? 이 문제를 해결한 것만으로 수익성이 3% 증가가 된 것이 맞나? 본인이 이 경험을 통해 기를 수 있었던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등등 질문할 것이 이 외에도 산더미예요. 이렇게 많은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혀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면접관들은 시간도 없고 바빠요. 지원자 한 명에게 이렇게 많은 추가 질문을 하면서 공을 들여서 이 사람이 정말 역량이 있는 사람인지 가늠하고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냥 질문 한두 개 던져봤다가 좋은 답변이 안 나오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결과와 수치화에 목을 매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험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은 수익성이 2% 올랐는지 3% 올랐는지 같은 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몇 차례 역량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역량이란 경험, 그때 내가 한 행동, 그래서 나온 결과, 상황과 행동과 결과, 이게 전혀 아니에요. 이건 껍데기일 뿐입니다. 정말 그 경험 속에서 어떤 생각으로 임했고 그 행동을 왜 했으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에 대한 이 전체적인 본인만의 생각과 가치관이 진정한 역량이에요. 4명이서 팀 프로젝트를 해서 A+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이 4명은 같은 경험을 하고 결과도 같으니까 역량이 모두 같은 사람인가요? 이 중에 무임승차자는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실제로 팀 프로젝트 할 때 짜증나는 사람 없었나요? 모두 다 잘했나요? 근태 프로세스 개선했다, 근무기간 확립했다, 수익성 3% 올렸다가 팀 프로젝트 했다, A+ 받았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느냐? 제가 이 지원자한테 꼬치꼬치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근태 프로세스를 본인이 직접 바꿔야겠다고 한 것이냐? 아니래요. 회의에서 그 문제가 대두되었대요. 그런데 그때 이 지원자가 인사관리직을 맡고 있어서 한번 해보라고 시켰대요. 그런데 이 지원자도 아직 연차가 높지 않아서 이런 프로세스 전체를 개선하는 작업이 처음이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대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 하니까 한번 잘해보고 싶었대요. 그냥 주어진 업무만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문제를 개선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었대요. 이 답변만으로도 이 지원자의 역량이 드러나고 있지만 저는 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냐고 또 집요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본인은 원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럴 때도 뭔가 시스템적으로 비효율적인 게 눈에 띄면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래요. 그러면 근태 프로세스 개선은 어떻게 한 거냐라고 했더니 회의에서 근태 프로세스를 한번 개선해보자는 안건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거를 시도해 본 거래요. 하지만 그거를 했더니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이 됐대요. 그럼 어떻게 했냐라고 했더니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봐라 라고 하니까 또 그 문제를 해결했대요. 제가 그 과정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낀 거냐라고 질문했더니 그냥 단순하게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점을 실천했을 때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걸 배웠대요.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지원자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이 지원자가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려면 근태 프로세스 개선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직접 다 만들지도 않았잖아요. 이 지원자의 진짜 역량은 회사에서 근태 프로세스 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연히 그 일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감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사람인 거고 근태 프로세스 변경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문제를 바라볼 때 표면적인 것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각적으로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점을 배운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미래에 문제가 발생하실 때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단순히 근태 프로세스를 개선한 사람이 미래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또 잘 개선해낼 수 있을까요? 이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지원자의 생각을 들어보고 어떤 것을 배웠는지를 살펴보면 미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도전을 할 거고 과거에 배웠던 점을 토대로 다각적인 접근을 할 것이며 그때처럼 이번 과정에서도 또 새로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결국 나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며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가 드러나야 이 사람의 진짜 역량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은 이를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요소일 뿐인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험 자체가 역량이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상황, 행동, 결과는 이 경험의 뼈대일 뿐이에요. 여기서 역량이 절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해석해요.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누군가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해요. 주어진 결과가 같아도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이 상황, 행동, 결과는 껍데기이자 뼈대일 뿐이고 그 안에서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감정을 느꼈으며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찾으셔야 돼요. 문제는 많은 지원자들이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의 성향이 무엇이고 어떤 강점이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조차 몰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역량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역량을 보여줄 수도 없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취업 지원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육 자체가 이러니 이렇게 받아들이며 성장해온 거예요. 제가 교육 시스템을 바꿀 수도 없고 저는 취준생들을 돕기 위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취준생들에게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더 이상 경험 자체에 차별화를 두려고 애쓰지 마시고 경험 속에서 성과를 어떻게든 구체적으로 멋있게 제시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때 그런 행동을 왜 했는지 그런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찾아보려고 노력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진정한 역량이고 면접장에서 전달해야 할 주제들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가치관에 자신을 갖는 사람, 그리고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부족한 점을 지적받아도 수용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잠재력이 있는 사람인 거고 면접관들은 그런 사람을 뽑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의 핵심을 잘 이해하시고 취업과 면접 준비에 대한 마인드셋을 다르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똑같은 내용의 영상을 보고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자기 삶에 적용하는 건 모두가 다를 겁니다. 그게 바로 역량이에요. 어떤 사람은 도대체 이 사람 무슨 말 하는 거야? 이해가 전혀 안 되네? 하고 넘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자신의 면접 준비에 적용해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되면 질문이라도 남겨보면서 배워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이라도 정말 남겨보세요. 제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 자신의 경험들도 살펴보세요. 그게 진짜 면접에서 합격할 지름길입니다.